삼성서울병원 박순정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AFib을 좀 더 일찍 얼리 리듬 컨트롤하면 좀 좋을 수 있겠는가 뭐 그런 토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AFib은 하트 페일리어라든지 뭐 어큐 코로나리 신드롬, 스트로크나 디멘치아 같은 거를 악화시킨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트 페일리어 하스피탈리제이션이라든지 뭐 데스 레이트를 높이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예가 되겠는데요. 최근에 발표된 논문에 보면은 AFib이 없는 사람들에서도 뭐 나이가 들면서 인지 기능 같은 게 떨어지겠죠. 근데 이제 AFib이 있으면은 어떤 에이지 그룹을 막론하고 이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거, 그래서 또 디멘치아가 발생하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들이 잘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AFib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이제 AFib이 프로그레션 한다는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페록시말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persistent permanent 만성화되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저희 뭐 환자들 조직 검사하긴 한데 AFib이 심할수록 파이브로시스가 에이티리움에 많아지고 이 파이브로시스가 또 AFib을 조장하고 자꾸 이렇게 프로그레션 하게 되는 것인데, AFib이 프로그레션 한다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프로그레션 하게 될 것인가. 이제 유로 하트 스터디 보면은 1년 동안 이 사람들을 관찰했을 때 한 15% 정도에서 페록시즈말이 persist나 permanent로 프로그레션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하이퍼텐션이라든지 이와 같은 리스크 팩터가 있을 때 많을수록 프로그레션이 많았습니다. 레코드 AF 스터디에서도 굉장히 비슷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한 2천여 명 중에서 300명 정도, 한 15%가 1년 동안 프로그레션을 보였습니다. 퍼머넌트 폼으로. 그렇다면은 페록시즈말 AF와 persistent permanent 이렇게 좀 진행할수록 예후가 나빠지는 건지 아니면 예후에는 큰 영향이 없는 건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지는데요. 보면은 이제 유로하트 스터디에서도 보면 1년 팔로우를 했을 때 이렇게 퍼머넌트 폼의 환자들이 그렇지 않은 폼의 AFib보다 예후가 안 좋았습니다. 서바이벌이 안 좋았고 뭐 올 코즈 데스라든지 뭐 카디오베스큘러 아웃컴 데스, 그다음에 뭐 TIA라든지 코로나리 디지즈, 하트 페일리어 이런 여러 가지 엔드 포인트를 봐도 퍼머넌트 폼이 그렇지 않은 거에 비해서 의미 있게 예후가 안 좋은 것을 보여주었고, 레코드 AF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하게 프로그레션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여러 가지 카디오베스큘러 이벤트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쁜 거를 많이 보여줬습니다. 라켓 AF 노악 스터디잖아요.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페록시즈말 AF보다 펄시스턴트 AF 환자들이 여러 가지 뭐 아웃컴에서 안 좋은 결과를 많이 보여줬습니다. 아리스톨 스터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스트로크나 엠볼리즘, 모텔리티 측면에서 통계적으로 유효하게 퍼머넌트 쪽이 안 좋거나 뭐 그런 경향성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퍼시스턴트나 퍼머넌트 AF가 페록시즈말보다 예후가 안 좋다는 사실은 결국에는 좀 더 이른 단계에서 페록시즈말 단계에서 뭔가 빨리 인터벤션을 해주면 아웃컴을 좋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거를 서제스트 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얼리 리듬 컨트롤 하면 그럼 정말 아웃컴이 좋아지느냐, 그런 데이터가 있느냐. 데이터가 있긴 있습니다. 우선은 사실은 이제 어펌 트라이얼 20년 정도 된 거긴 한데요. 20년도 넘었는데 거의 여기서 보면은 이 레이 컨트롤을 하는 게 리듬 컨트롤 하는 것보다 모탈리티를 줄이지 못하고 오히려 입원율만 높여 가지고 이 당시에는 '아 레이 컨트롤 너무 뭐 굳이 꼭 할 필요가 있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때는 레이 컨트롤이 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메디케이션으로 주로 했었기 때문에. 하지만 최근에 리듬 컨트롤 에피커시가 좋아지면서 이 '얼리 리듬 컨트롤하면 좀 좋은 게 아닌가.'라는 데이터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서도 보면 레코드 AF 스터디 한 AFib 생긴 지 얼마 안 된 한 5,600명 환자들을 보니까 레이 컨트롤한 사람보다 리듬 컨트롤 했을 때 AFib 프로그레션을 많이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리듬 컨트롤한 사람은 1년 동안 13%가 퍼머넌트로 빠졌는데 레이 컨트롤에서는 뭐 한 3-4배 이상 많이 프로그레션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아테나 스터디에서도 보면은 항부정 맥주를 열심히 리듬 컨트롤 했더니 항부정 맥주 안 쓴 사람에 비해서 퍼머넌트로 가는 거를 많이 줄일 수 있었다는 데이터입니다. 또 이스트 스터디 이제 유명한 스터디인데요. 이제 얼리 이제 에이티핍을 이제 컨트롤하면 좀 여러 가지 아웃컴을 좋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차드베스코 2점에 좀 그 나름 리스크가 있는 AFib 환자들, 그리고 ECG에서 1년 밖에 안 된, 그래서 좀 비교적 리센트 온셋의 하이 리스크 AFib 환자들을 얼리 리듬 컨트롤하고 유주얼 케어해서 비교를 해 봤습니다. 얼리 리듬 컨트롤은 뭐
항부정 맥제, 초반부터 항부정 맥제라든지 카테터 아블레이션에서 열심히 리듬 컨트롤 하려고 했던 거고, 유주얼 케어는 심프텀이 있을 때만, 환자가 굉장히 힘들어할 때만 리듬 컨트롤 했던 건데, 그래서 초반부터 2년 동안 열심히 이제 어얼리 리듬 컨트롤 그룹은 상당 부분, 색깔이 있는 부분들이 항부정 맥제나 카테터 아블레이션으로 리듬 컨트롤 열심히 했던 부분들이고요. 유주얼 케어는 리듬 컨트롤하는 포션이 굉장히 적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양 그룹당 한 1,400명씩 쭉 비교를 해봤더니, 이 유주얼 케어에 비해서 어울리 리듬 컨트롤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이런 컴포짓 아웃컴에서 굉장히 더 유의하게 예후를 개선시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카디오베스쿨라 데스라든지 스트로크, 하트페일리어 하스피탈리제이션, 어큐 코로나 신드롬 같은 걸 봤고요. 특히 카디오베스쿨라 데스나 스트로크 같은 측면에서도 이 리듬 컨트롤 그룹이 좀 더 좋았습니다. 예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또 특별히 이제 여기서 이제 하트 페일리어까지 있던 서브 그룹을 좀 더 또 추가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여기서는 한 800명 정도가 됐었고, 여기 프리졸드 리젝션 프랙션이 400여 명 정도, 미드레인지가 한 200명 정도, 리드스트 하트 페일리어가 130명 정도였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그 어얼리 리듬 컨트롤하는 그룹이 그렇지 않은 유주얼 케어에 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아웃컴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개선시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카바나추얼이 있는데 여기서는 좀 더 아블레이션과 드롭을 좀 더 비교를 한 내용이 되겠고요. 리듬 컨트롤이 아블레이션이 좀 더 효과가 좋아지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이런 연구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제 역시 여기서도 하트페일리어가 있는 AP 환자들이었고요. 여기서도 보면은 열심히 리듬 컨트롤, 카테터 아블레이션으로 좀 더 리듬 컨트롤 열심히 한 그룹이 약으로만 한 그룹에 비해서 이런 아웃컴들을 데스, 뭐 디세블 스트로크, 블리딩, 카레오 레스트 이런 아웃컴들이 훨씬 적게 발생했었고, 올코즈 모탈리티도 적었습니다. 근데 보면은 사이너스 리듬이 잘 유지된 걸 보면은 확실히 카테터 아블레이션 했던 그룹이 약물 치료 공보다 사이너스 리듬이 잘 유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철저히 리듬 컨트롤을 잘 했던 그룹이 역시 이런 좋은 아웃컴으로 연결되는 결과를 낳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어울리 리듬 컨트롤 하려면 결국에는 좀 더 이런 서피스 ECG의 다큐멘테이션이 안 되는, 근데 서브클리니컬 AP 단계에서부터 뭔가 인터벤션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이제 저희 생각이 옮겨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요. 그러면 이런 서브클리니컬 AP도 클리니컬하게 여러 가지 이런 의미 있을 것인가, 이런 이벤트들을 높일 것인가, 서브클리니컬 APB. 역시 이제 어설트 스터디에서 보면요, 이 디바이스에서만 이게 페이스메이커 환자들인데 디바이스에서만 AFib 관찰되고 서피스 ECG에서는 도큐멘테이션 안 된 그런 사람들을 이제 서브클리니컬 AFib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서브클리니컬 AFib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클리니컬 AFib로 5배 이상 프로그레션을 잘하고 스트로크나 시스템 엠블리즘도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서브클리니컬 AP 버든이 24시간 이내였던 사람들 중에서 24시간 이상으로 프로그레션하는 그룹이 있었고 프로그레션하지 않는 그룹이 있었는데, 여기가 프로그레션이군요. 프로그레션하지 않는 그룹과 프로그레션하는 그룹을 비교해 봤을 때 프로그레션하는 그룹이 하트페일리어 리스크가 훨씬 4.5배 이상 높았다는, 결국에는 서브클리니컬 AFib도 하트페일리어를 조장한다, 이런 걸 보여주었고, 또 메릿 RIT의 서브 스터디에 보면은 이런 에이트리얼 어리미아, 서브클리니컬 AFib을 보이는 사람들에서 VT, VF도 잘 생기고 데스 레이트도 높았다, 이런 걸 보여주는 논문들도 있어서 점점 이런 서브클리니컬 AFib조차도 굉장히 얼리 스테이지일 수 있는데 클리니컬하게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엔티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요. 저희 병원 데이터긴 한데 500명 정도 환자를 세 그룹으로 나눠서 페이스메이커 환자입니다. 서브클리니컬 AFib 없는 그룹, 로우 버든, 하이 버든. 하이 버든은 24시간 이상을 기승을 했고요. 보시면 로우 버든에 비해서 하이 버든을 보이는 서브클리니컬 AFib이 결국에는 클리니컬 AFib으로 프로젝션을 많이 했고, 여러 가지 어드버스 이벤트도 더 많이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클리니컬 AFib으로 많이 프로젝션하고 이스케믹 스트로크도 많이 생기고 MI도 많이 생기는 경향을 보이고 데스도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55세 여자 환자고 고혈압이 있어서 약 먹고 있었고 페이스메이커를 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스트로크 의심되는 상황으로 입원을 했고 그 당시에는 MRI 컴피터블 하지 않아서 CT 찍었는데 이 포스티리어 로브 쪽에 이제 인파크가 있었고요. 서피스 ECG나 홀터에서는 AFib이 관찰되지 않았는데 디바이스 인터로게이션 해보니까 서브클리니컬 AFib이 꽤 많이 스트로크 발생 직전에 꽤 많이 발생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서브클리니컬 AP 무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클리니컬 AFib 단계이든지 서브클리니컬 AFib 단계이든지 결국에는 얼리 리듬 컨트롤 하려면 이렇게 빨리 디텍션을 하려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서피스 ECG, 12 ECG가 아니더라도 싱글 스트립 ECG라도 30초 정도만이라도 AFib 리듬이 나오면 AFib 클리니컬 AFib이라고 좀 진단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좀 데피니션이 바뀌었고요. 물론 클리니션의 컨펌이 있어야 되긴 하겠지만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스크리닝을 여러 가지 툴을 통해서 스마트 기기 같은 걸 통해서라도 빨리 스크리닝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디바이스, 임플란테이블 디바이스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365일 리듬 디텍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브클리니컬 AFib을 굉장히 얼리 스테이지에서 발견하는 데 굉장히 유리한 입장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저희가 이런 디바이스 디텍티드 서브클리니컬 AFib 관련해서 스마트 컨트롤이라는 스터디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 주축으로. 그리고 슬립 에이프니아가 또 AFib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해서 서브클리니컬 AFib과 슬립 에이프니아 관련해서도 여러 저희가 데디케이트 스터디라는 연구를 같이 하고 있는데, 이런 저희 연구들에 또 많은 관심과 좀 참여를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서브클리니컬 AFib을 또 조기에 인터벤션 해주면 이런 것조차도 조기에 인터벤션 해주면 아웃컴이 좋아질 것인가, 일부 데이터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서브클리니컬 AFib 환자들을 안티코아귤레이션을 한 그룹과 안 한 그룹이 있는데, 이 버든이 서브클리니컬 AFib의 버든이 24시간 넘어가는 그룹에서는 그 안티코아귤레이션을 안 한 그룹에 비해서 했을 때 스트로크 리스크가 좀 더 줄어든다는 그런 프로미싱한 결과가 나오고 있어서 아주 흥미로운 데이터가 되겠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레트로스펙티브 되기 때문에 이런 어트레지아라든지 노아 같은 프로스펙티브 랜더마이즈 트라이얼의 결과가 나와야지 이런 서브클리니컬 AFib을 조기에 인터벤션하는 것이 클리니컬하게 의미가 있는지를 좀 더 확실하게 대답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트레지아가 에픽 사반이 되겠고 노아가 에독 사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을 좀 서머리 해보면 AFib은 이제 프로그레시브하는 디지즈이기 때문에 이 페록시즈말에 비해서 퍼시스턴트 퍼머넌트가 더 예후가 안 좋고, 그래서 뭔가 좀 조기에 인터벤션을 해줘야 될 것 같은, 리듬 컨트롤 해줘야 될 것 같다는 걸 서제스트 한다고 하겠고요. 열심히 항부정맥자라든지 카테타 마블레이션을 통해서 열심히 리듬 컨트롤을 해주는 게 아웃컴을 개선시킨다는 데이터들이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카테타 아블레이션 효과가 너무 좋아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욱더 좋은 아웃컴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그냥 클리니컬 AFib 정도가 아니라 서브클리니컬 AFib 단계에서조차도 더 빨리 디텍션하고 더 빨리 인터벤션 해주는 게 더 좋은 아웃컴으로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연구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관심을 기울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의 발표는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